제목이 저 하늘의 별은 딸 수 있지입니다. 요즘에 한국 사회에 출산율이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력이 높아지고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, 지금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이 힘든 거를 그 아이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,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편하게 재미있게 살자라는,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지금 저도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. 근데 너무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무식한 용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요. 강원대학교를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졸업을 하고 상업미술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. 왜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작업을 바로 한다기는 좀 그때 당시에는 겁이 좀 많이 났고요. 배고픈 삶을 사는 게 겁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제 작품에 지금 불빛이 다 있듯이 불빛이 번쩍하고 한번 났습니다. 아, 이게 내가 정말 가고자 했던 길이 맞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. 일을 그만두고 작업에만 전념을 하는 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고,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작업을 하다가 좀 뭔가 많이 부족한 게 느껴져서 늦가기 대학원 생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딱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. 보호구를 쓰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제가 좀 이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. 어렸을 때 좀 힘들었죠. 초등학교 2학년, 3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힘듦을 탈출하고 싶어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. 원래 공부를 못했는데 그 반에 50명 중에 12명 정도 12등이 들면 반장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공부를 해서 딱 진짜 12등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장 선거에 이름이 올라가고 나서 왕따였는데 반장이 됐어요. 그래서 왕따를 당하던 그 어려움이 인싸가 되고 나서 그게 사라졌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지키기 위한 보호구가 저는 성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성적이 저의 보호구였고, 조금씩 크면서 뭐 중학교 올라가고 뭐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죠. 힘, 싸움 이런 게 이제 보호구였잖아요.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왜소하고 자는데, 그때 저희 보호구는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들하고 친해진 게 저희 보호구였습니다. 대학을 오고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경쟁 속에서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됐었고, 뭐 제 스펙을 쌓아야 됐었고,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, 이런 것들이 보호구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지금 이 앞자리에 여기에 서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조차도 저는 보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호구를 쓴 캐릭터를 표현을 하고 있고,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무언가가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, 나의 뭐 용기라든가 뭐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작업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, 이 앞에 있는 그 작은 작업들도 자, 용기도 있고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지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자신을 찾아가는데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제목이 저 하늘의 별은 딸 수 있지입니다.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저는 용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게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는 정말 생뚱맞은 곳에서 나왔는데, 요즘에 한국 사회에 출산율이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또 교육력이 높아지고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, 어떤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교육력이 높아지고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내가
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이 힘든 거를 그 아이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,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편하게 재미있게 살자라는 그런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졌다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지금 저도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. 근데 너무 행복하거든요, 지금. 그래서 그런 무식한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?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무식한 용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 작품은 이제 나를 깨우다라는 작품입니다. 이게 나를 깨우다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보호구가 깨져 있습니다. 여기는 보호구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, 이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탄생하듯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존재되었던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어떤 희망이라든지 용기들이 나를 깨우고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. 제작 방식은 제가 지금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3D 프린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방식은 그 컴퓨터로 3D 드로잉을 먼저 이렇게 이 형태를 만듭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D 프린팅으로 옮기면 거의 형태 99%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합니다. 이제 사포질도 해야 되고 이제 후가공도 다 자국도 없애고 하려 보면 조명이 들어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3D에서 다 작업을 해놓고 전선이 지나갈 자리 이런 것까지 다 3D로 다 이제 설계를 해둡니다. 그리고 출력을 하면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전선이 지나갈 자리, 뭐 충전 단자나 배터리 등 들어간 자리들은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고요.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들어간 작품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, 이제 그것 같은 경우도 3D에서 모니터 들어갈 자리들을 미리 다 만들어 둡니다. 그리고 이제 모니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영상들은 그 간단한 애니메이션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모니터에 넣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, 아직은 영상을 제작하는 스킬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킬 계획이고요. 제가 지금 큰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작은 작업도 만들고 있어요. 제가 이제 큰 작업을 하고 작은 작업으로 또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, 첫 번째 이유는 이게 형태가 컸을 때랑 작았을 때랑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같이 하는 거고,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또 작업을 하면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던데, 뭔가 정말 대단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랑 가치가 이 사람은 더 높고 이 사람은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?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같은 작품을 하더라도 큰 작업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 있는 사람들, 어떤 커다란 업적을 이룬 사람, 작은 작품은 평범한 삶을 산다는 사람의 그런 표현으로 큰 작업, 작은 작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, 저는 아직까지 근데 그 가치가 정말 다를까?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답은 못 내렸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같이 작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좀 작은 작업들 위주로 했습니다. 제가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거는 한 2m 정도로 이거를 키워서 머리가 엄청 커지겠죠. 이제 그 안에 그 세상을 좀 이렇게 담아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형상적인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, 개념적인 거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, 이 작품들 제목은 상처난 사과입니다. 근데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, 이 작품들은 제가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실패했던 작품들, 실수했던 작품들, 그 다음에 일부러 부신 작품, 멀쩡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사진 말고도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.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침밥으로 사과를 하나를 먹는데요. 마트에서 사다 먹다가 어느 순간 돈을 좀 절약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터넷으로 낙과라 그러죠. 상처난 사과를 시켜서 먹었는데, 처음 딱 그걸 받아서 딱 포장을 뜯었는데 멍이 살짝 있다던가 상처가 살짝 있다던가
아니면 못생겼던가. 근데 이거를 딱 하나 씻어서 먹었더니 마트에서 파는 사과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머릿속에 스친 게 그러면은 그 작품이라는 거는 뭐고 예술이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 작품들을 제대로 진열해 놓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놔뒀거든요. 제 실패한 작품들이니까. 이 아이들이 딱 보였습니다. 내가 제대로 완성한 작품이랑 이 작품이랑 작품의 차이가 있다면 저것들은 그래 실패한 거라서 못 내놓는 거지만 나한테는 정말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작품들이었습니다.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들이 나올 수 있었고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도 제가 담은 의미나 이런 거랑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이 아이들은 밖에 나는 왜 내보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과를 먹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포장을 해서 바코드하고 그 가격 이름을 제가 가짜로 설정을 하고 붙여놓고 저기다 제가 볼펜으로 그냥 찍찍 X를 긋고 견출지에다가 확 낮춘 가격의 그 가격들을 붙여놓고 제가 상천한 사과라고 제목을 지어서 좀 개념적인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한 거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. 이 작품에서 과연 가치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나? 또 하나는 제가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게 돈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작품들을 한번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감상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저 견출지랑 볼펜을 드리고 혹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써주실 수 있나요? 하고 참여 형식과 좀 개념을 좀 바꾼 티오를 한 거고 그 머릿속으로 구상이 돼 있는 게 좀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